제가 발표할 내용은 염증성 장질환 진단 이후에 삶이 많이 변화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 거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 쪽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고 향후에 좀 확대되면 좋을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또 여기가 환자나 가족분들을 위한 건강 강좌이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팁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진단 이후에 삶이 좀 어떻게 변화되셨나요? 그러니까 환자분도 많은 삶이 변화되셨을 거고 가족분들도 많이 삶이 변화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질병이 단순히 질병 치료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질병 관리하는 진단받고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 심리적, 가족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토탈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질병 치료하는 과정이나 예후 이런 것들을 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도 다양한 예후가 거치시죠. 뭐 초기에 이게 활동기가 있다가 관해기가 쭉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막 반복해서 심하게 이게 증상이 활동기와 관해기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게 관해기가 잘 유지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심리사회적 문제가 좀 더 영향을 덜 받게 되시고, 근데 증상이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이 활동기가 진행이 되는 환자분들은 이런 심리사회적 문제가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드리면, 심리사회적인 문제는 스트레스 많이 경험하시죠. 환자분들도 경험하시고, 그다음에 가족분들도 경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우울, 불안, 그러니까 장과 뇌가 또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불안이나 우울이 증가되는 경향도 있고, 또 이게 항문 쪽에 관련된 질환이다 보니까 이게 수치심을 느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도 있고, 가족적인 측면도 보면 또 미혼이신 분들은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고, 여성분들이면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 다음에 남성 군입대 하기 전이신 분들은 군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뭐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가족 내 또 역할 진단을 받고 나서 식습관도 조절을 해야 되고, 다양하게 또 역할이 바뀌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스스로 고립시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그리고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질병이 잘 관리가 안 되고 활동기에 되면 휴가를 쓰셔야 되는 경우도 빈번하고, 아예 이게 너무 증상이 심하다 보면 퇴사를 고민하시고 직업을 아예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면담했던 환자분은 직장 내에서 승진을 포기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내가 이게 성과를 그만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포기도 있으시고요. 학교 다니시면서 휴학하거나 뭐 자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 하시게 되면서 소득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생기시게 됩니다. 이게 환자분의 발달 단계, 그다음에 가족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환자분만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센터에서는 의료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교수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시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심리사적인 치료를 접근을 하는 이유는 환자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정신건강 증진이 주된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은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성 장질환이 있지만 내가 행복하게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수준을 만들어 드리는 것들이 이 심리사회적인 접근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심리사회적인 접근은 뭐 특정 직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염증성 장질환 센터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저희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 임상심리사 선생님, 사회사팀의 사회복지사, 영양팀의 임상영양사 선생님 모두가 이런 접근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치료의
플러스 더해서 사회생명학적 지원을 했을 때 최고의 그 임상적인 결과, 치료도 잘 되고 예후도 관리가 잘 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개입하고 있는 사회생명학적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통 개별적인 접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적인 접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진 환자분들이 의뢰가 되면 교수님들이 저희 쪽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환자분들 의뢰를 해주십니다. 저희가 그러면 여러 환자분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을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심리적 기능이나 가족적 기능, 사회적 기능,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어디로 의뢰를 해드려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체 설문지를 좀 염성장질환센터하고 같이 개발을 했고요.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심리적인 문제나 가족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문제들이 스크리닝 되면 그때 이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이 우울이나 불안이 너무 심한 경우 그러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셔가지고 못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경우에는 다른 외부 쪽에 이런 사회심리학적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들로 저희가 연계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 기관 중에 하나가 서울심리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 시민이면 무료로 심리상담이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어서 상담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에 대한 접근도 효과적이라고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인지행동 치료나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관련해서 항우울제 치료가 심리적 문제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게 염증질환 코스나 삶의 질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나 아니면 이런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장질환센터에서 한국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했었는데 염증성 장질환 진단받고 환자가 1년 내 우울증 발병률이 한 17.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우울증 주요 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이 한 5% 정도인 거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염증질환 진단만으로도 이렇게 우울증 발병이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상담은 개별적으로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집단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나 인지행동 치료, 요새 마음 챙김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수용 전면 치료라는 치료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십니다. 질병에 대한 정보를 좀 함께 저희가 초기 상담할 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염증성 장질환 미국에 있는 재단에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그거를 번역해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들의 문항이 뭐냐면 환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나 긴장감 때문에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 발병을 했나? 그게 원인인가라는 그런 질문도 있으시고 아니면 가족들이 이제 환자분 발병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럴 만한 사실인가, 그러니까 팩트인가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안내 자료여서 실제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진단 초기에 이 정보를 통해서 좀 교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 환우 모임이나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 모임이나 단체 모임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지지나 아니면 실제적인 질병 관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 각종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런 홈페이지나 자료들이 좀 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초기 상담할 때 이게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그 영향을 미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외래로 계속 팔로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 수술을 해야 되거나 입원 치료를 해서 이제 증상 조절을 해야 될 때는 그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나 민간 후원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환자분들의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 정보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고 아예 모르시고 초기에 진단 받으시면 이런 본인들이 이제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제도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정특례 제도나 본의부담 상한 제도, 희귀난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뭐 장애 관련한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들인 경우도 이제 가족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십니다. 특히 그 염증 질환이 아동이거나 아동 청소년기에 발병을 하신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 아동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좀 잘 난감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를 해서 아이의 치료 수능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접근들을 그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할 때는 질병의 특성들이나 아니면 자녀 양육의 방식,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성장질환 센터 그 교수님들하고도 좀 그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직 결정은 되진 않았는데 그 지지 집단에 대한 그 것들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 집단은 뭐냐면 환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의 질병 관리에 대한 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 스스로 그 서로를 그 격려하고 좀 위로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염성장질환 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홈페이지에 이런 지지 모임을 그 찾아보고 본인이 참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연결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임들이 실제 환우분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료적인 효과가 또 크고 그다음에 그 심리적으로 좀 또 많이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좀 저희 쪽에서 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그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배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그 신규로 진단받은 환자분들도 계시고 그런 환자분들 간에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분의 치료 수능률을 높일 수 있게끔 촉진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건 대한의료사회복지협회에서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질환은 암질환, 뇌질환, 그다음에 난임, 화상, 신경계 이식, 만성 신부전, 뭐 당뇨, 뭐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환자분들한테 그 치료적인 효과가 높아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도 염성 장질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성 장질환 캠프도 있으십니다. 캠프는 그 질병 캠프들은 염성 장질환에서는 좀 국내에서는 많이 없긴 한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캠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캠프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일단은 그 주변의 염성 장질환 환자분들을 많이 만날 경험이 없으신데 캠프 기간 동안에 함께 다른 염성 장질환 환자분들 만나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위로감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나와 비슷한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공통 분모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쪽에서 친구들이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고 자신감이나 독립심도 많이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캠프들도 향후에는 좀 이거는 뭐 한 개 병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그 큰 규모의 전국 단위에서 이게 좀 그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을 돌보는 생활 속의 팁을 좀 두 가지 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정신건강을 좀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그 명상이나 이완훈련, 호흡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걸 설명드리고 싶냐면 스트레스가 좀 상당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호흡이 빨라진다거나 아니면 땀이 난다거나 심장이 쿵닥쿵닥 거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상황이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 이 교감신경계 활동이 활성화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부분, 부교감신경계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이런 호흡법이나 명상,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하다 보면 그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나 감사 표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가 되십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 증상 때문에 그 힘든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는데 내가 삶 속에서 그 감사한 부분을 찾게 되면 심신 상태가 평안해지고 또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더 삶의 질이나 정신 건강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들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맨날 화상을 입고 화상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 받는 상황에서 작은 것들도 하나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 생각하는 활동들이 본인한테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 활동이 염성 장질환 환자분들, 특히 만성 질환 환자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좀 보고가 돼 있고 이런 감사 활동, 감사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낮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들도. 그래서 스스로 감사할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정신건강 증진하는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심리학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앞으로도 염성 장질환 환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